제가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여러 방송 및 글쓰기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블 치고는 제법 괜찮은 영화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준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참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언맨부터 시작한 마블의 영화들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기대감조차 주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졸작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슬퍼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게 페이지 5를 맞이하는 마블의 현 주소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는 마블 MCU 영화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비록 이 시리즈가 MCU 최고의 인기작, 흥행작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흥행에 있어서도 좋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팬들을 보유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겁니다. 가오갤만이 지니고 있는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 전 우주를 바탕으로 여행하는 약간 모자란 친구들의 소동을 쿨하게 그려낸다는 부분이나 사랑스럽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전개는 MCU 안에서 가오갤이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스타로드 특유의 끝내주는 음악 모음집과 함께하는 신나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이 작품의 성격은 가오갤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이 선보이자 너도 나도 주크박스 히어로 영화를 찍어내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오는 식으로 아류작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오갤은 특별합니다. 페이지 4가 시작된 이후 관심도, 인기도, 완성도도 급락하고 있는 마블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는 이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잠깐 산소호흡기를 붙였다 떼는 정도의 대증요법 차원에서 끝나게 될까요? 정확히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임스 건과 배우들, 제작진들은 마블의 구원투수로서의 가오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철저하게 가오갤 영화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캉 다이너스티가 어쨌든, MCU의 미래가 어쨌든 그건 알 바 아니고 오직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기대한 팬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선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팬들이 만족하는 것도 제작진의 그러한 태도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제 확인할 시간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순간부터 이번 작품은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듣고 있자면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중심에 로켓이 서 있으리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노웨어를 본거지로 삼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이제 남부럽지 않은 규모를 지닌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성장한 그루트, 이 그룹과 사회에 지나치게 찌들어버린 네뷸라, 여전한 멘티스와 드렉스, 가모라를 잃은 슬픔에 술만 마시는 스타로드까지. 이 전반부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진행 방식과 태도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MCU 작품들처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팬들을 위한 영화가 되었고 진입장벽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그 진입장벽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는 다른 작품들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지죠. 이 영화는 그 견고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축약하기 시작합니다. 즉, 스타로드와 지금의 가모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울스톤과 타노스와 2014년의 모라그 행성과 엔드게임에서 있었던 시간여행과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야 하는데, 이 작품은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는 대신 가모라는 지금 기억상실 비슷한 상태라고 설명해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습니다. 즉, 이 작품을 처음 보거나 과거 이야기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지금 가모라는 퀼과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담 오록의 등장과 전투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아담 오록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장면은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아담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장면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살려냅니다. 이때
네뷸라가 아담에게 맞는 장면들, 그루트가 목만 남는 장면, 드렉스의 얼굴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려치는 장면들은 혹시 하는 두려움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이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팬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 때문에 마지막 작품이니까 한 명 정도 죽이고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품을 수 있죠. 그렇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이 작품을 모르는 관객들에게는 아담의 위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작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인피니티 워 때 로키나 헤임달이 당한 것처럼 누군가가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니까요. 영화는 로켓을 구출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출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켓에게 슬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가 실험을 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로켓의 과거를 이 영화는 깔끔하게 설명해주죠.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등장과 로켓의 과거는 팬들이 상상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클리셰의 낱말이라 비판할 여지도 있지만, 로켓의 뛰어난 두뇌가 돋보인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대응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건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죠. 아무튼 로켓을 살리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오르고스코프를 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라바저스의 난입과 가모라의 조력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네뷸라가 가모라와 내통했고, 가모라는 네뷸라의 부탁으로 왔다는 설정 등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모라의 입장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가담하거나 조력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네뷸라와는 가족이라는 입장, 특히 타노스의 밑에서 함께 고통을 겪은 자매라는 인식이 있기에 도움을 주기 편하고 10만 유닛이라는 보상까지 있으니 참여할 만한 거죠. 물론 그런 가모라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스타로드의 눈물겨운 고백 공격은 웃음을 자아내고요. 무엇보다 오르고스코프의 뭔가 덜 떨어진 경비병들의 모습과 누구도 상처 입히지 못하는 약한 이들, 그리고 전투 장면 자체가 희화화되어 있는 부분은 좋았습니다. 전투 장면이지만 누군가가 살해당한다라는 인상보다는 골탕 먹이고 도망친다는 인상을 주는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의 매력도 잘 드러나고 멘티스의 능력을 비롯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선보이는 좋은 시퀀스였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침내 카운터 어스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연구소를 향하게 되면서 본 궤도에 오르죠. 그리고 이 이야기야말로 이 영화의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우선 하이 에볼루셔너리라는 캐릭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히어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빌런인데,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제법 흥미로운 빌런이기 때문입니다. MCU의 교과서적 빌런은 타노스였죠. 매드 타이탄이라는 이명이 있긴 하지만 타노스는 달랐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그의 목적 자체는 미쳐버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정작 그 목표를 수행하는 타노스의 태도는 마치 구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정형화된 미친 연기를 선보이지 않아도 타노스는 자신의 목표에 스스로 설득당했고, 이 괴물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위험할 정도로 본격적이라는 걸 관객들은 순식간에 납득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페이지 5를 이어가고 있는 캉은 그 목적이나 존재 자체가 관객들에게 잘 어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작 코믹스에서의 설정이 있다고 한들 지금 시점에서 캉은 카리스마도 진지함도 어떠한 위험도 느끼기 어려워져 버렸죠. 하이 에볼루셔너리 역시 약점은 있습니다. 스스로를 창조자라 지칭하고 무슨 신처럼 군림해 보이지만 전작의 에고에 비하면 아무래도 권능 면에서도 밀려 보인다는 점, 그 똑똑하다는 자가 실험을 통해 탄생한 로켓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만 살펴보면 여전히 마블이 빌런을 표현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죠. 하지만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뚜렷한 목표에 있습니다. 이건 타노스와 닮아있는 부분이죠.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목표는 아주 뚜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익숙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또 하나의 기믹을 가져가죠. 바로 유전자 조작으로 읽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조작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캐릭터는 무척 강력한 인상을 풍기게 됩니다. 이 녀석이 어떤 빌런인지 설명한다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계에 어울리는 완벽한 생명체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생명체들을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실험이 필요하다 여기고 거침없이 실행하는 계획적인 빌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모두 설명이 가능하고 그의 목표 역시 오인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묻습니다. 과연 완벽한 생명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영화는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로켓의 인격과 지성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몰락이라면, 망가져버린 카운터어스의 모습,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마지막 실험체들이 결국 지구인의 복제체 정도로만 보인다는 점은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결국 그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한계는 지구의 인간들이 만든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세상일 뿐이고, 그의 얄팍한 상상력과 치밀하지 못한 계산은 끔찍한 실패작을 양산하는 데에 그칠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적당히 모자라고 꽤 흥미로운 빌런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목적과 가능성은 로켓의 서사를 끌고 당기는 기능을 수행하죠. 이번 작품에서 드러난 로켓의 서사는 예상한 그대로이긴 했지만 그의 곁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로켓으로 상징되는 학대받는 동물들의 슬픔을 그려내는 데에는 적당했지만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설정들이 과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중간에 로켓이 죽어갈 때쯤 과거의 친구들과 만나는 장면은 참 전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적이긴 했고 영화관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과한 건 과한 거죠. 어쨌든 로켓은 이렇게 살아나고 이 영화는 로켓의 결단에 집중합니다. 그야말로 로켓의 서사가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죠. 이 영화 최대의 장점은 깔끔한 정리와 깨끗한 이별일 겁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좋았습니다. 노매드랜드에서처럼 하우스로서의 집이 아니라 홈으로서의 집, 돌아갈 곳이라는 의미에서 집을 찾아낸 우주의 수호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줍니다. 모두에게는 돌아갈 곳이 필요했어요. 스타로드는 아직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혈육이 있었고 가모라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드렉스에게도 멘티스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깨끗한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스타로드와 가모라는 헤어진 연인이 잠시나마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가모라는 스타로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엔드게임에서 품었던 의문이 풀렸죠. 왜 이런 얼간이와 사귀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얻고 만약 사귀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모라와 스타로드가 결국 헤어지고 스타로드 역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그렇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일부 신뢰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없어진 감정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걸. 가모라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스타로드가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고 그와 잘 맞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의 가모라는 라바저스로서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으니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스타로드는 가모라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가모라에게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연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떠나보내죠. 라바저스 멤버들에게 사랑받고 그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가모라는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둘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 않은 거죠.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마지막 춤 장면은 저로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구질구질하게 끈적거리면서 이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런 끝맺음을 좋아합니다.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함께 춤을 추는 엔딩, 한바탕 즐겁게 지낸 이들을 마찬가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 이별조차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답게 처리한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어울리는 엔딩이 있을까요? 마지막 엔딩을 끝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시리즈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언맨 3부작, 캡틴 아메리카 3부작, 그리고 스파이더맨 3부작에 이어 다시 한번 나온 3부작인데 저는 시리즈 전체의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부작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어느 한 작품도 빠지지 않는 균일한 완성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언맨 영화는 그 당시에 어떤 작품보다도 재미있었고 MCU를 시작하게 만든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강하지만 2편의 완성도는 확연히 떨어졌고 3편은 보통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경우 윈터 솔저는 MCU 사상 최고의 완성도를 지닌 흔치 않은 작품이긴 했지만 1편은 평범했고 시빌 워는 단독 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고르게 재미있긴 하지만 파프롬 홈이 처지는 경향이 있고 노웨이 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무비 시리즈가 쌓아올린 역사에 기대는 면이 있었습니다. 토르는 4부작이니 제외하고요. 물론 토르 1편을 생각하면 가슴만 아파질 뿐이지만요. 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비록 노웨이 홈 같은 인기작도 윈터 솔저 같은 뛰어난 수작은 없지만 어느 한 편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MCU의 다른 영화들에 기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시리즈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편에서는 지금의 페이지 5와 칸 같은 인물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가오겔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처럼 재미있고 또 깔끔한 엔딩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여기에서 가오겔 시리즈에까지 캉을 묻히거나 페이지 5의 다른 캐릭터들을 엮으려고 하거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홍보하려고 했다면 가오겔마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MCU의 큰 그림에서 벗어나는 작품을 만들었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작금의 결과를 마블 스튜디오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유머의 타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이 조금 모자란 인물들이 아웅다웅하는 말다툼과 진지해서 더 웃긴 반응들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로켓이 자신의 출생을 확인하고 자신이 너구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고등생물뿐 아니라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경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려함은 부족했지만 영화의 액션 시퀀스들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임스 건 감독이 영화 악녀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하는데 꼭 그 장면이 아니라도 무난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강렬한 장면은 적었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가오겔이 액션으로 승부하는 영화는 아니죠. 음악은 언제나 그렇듯 훌륭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잘 아는 곡들이 흘러나와 입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더군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가? 완벽한 사회나 생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언제나 불가능이라는 답을 염두에 두고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하우스의 많은 생명체들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미묘한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캐릭터들, 파일라를 비롯한 금발의 어린이들의 묘사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애매한 표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분명히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로켓에 집착하는 이유가 창의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만든 실험체들은 30칼로리로 살아갈 수 있고 지치지 않으며 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늘 행복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감정이라는 걸 압니다. 즉, 이 실험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행복을 강요당하고 있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체를 구하는 건 역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강요당한 행복을 주입당했고 만들어진 생명체지만 그래도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영화 끝나고 나오는 쿠키에서 파일라는 이미 창의성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은 성공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이 영화가 생명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결정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파일라를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도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로켓에만 집착합니다. 어쩌면 파일라와 같은 실험체들이 지닌 창의성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창의성 부족 때문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깊게 다뤄주지 않더군요. 영화는 끝났습니다만 한 번쯤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제임스 건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건은 10년 전 과거에 아직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 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막말에는 비난과 공격은 물론 성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밝혀지면서 마블 퇴출 소동이 있었고 디즈니는 비즈니스 관계를 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상당한 여파가 있었습니다. 다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제임스 건의 성향과 느낌이 잘 배어 들어간 작품이니만큼 다른 감독이 잡으면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 제임스 건의 10년 전 망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작 제임스 건이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걸 직접 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SNS상에서 글을 쓴 것이라는 점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제임스 건 본인 역시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배우들과 팬들은 그의 복귀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마블은 제임스 건을 다시 감독으로 임명했고 영화는 제대로 나오게 되었죠. 어쨌든 이제 제임스 건이 마블 영화를 만들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SNS 문제와는 무관하게 제임스 건이 이제는 DC 진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서 자신의 영화 만드는 능력을 증명했고 이제는 DC의 중요한 영화를 연출하거나 제작에 참여해서 영화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제 그의 다음 작품은 슈퍼맨 레거시이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죠. 물론 여지는 있겠지만요. 그런 여러 의미에서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과거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볼 수 있죠. 아이언맨 3가 나온 후에 아이언맨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은 이후에도 무려 6개나 되는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대부분 주연급이었죠. 이처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단독 영화는 끝났지만 앞으로 가오갤 멤버들은 다른 영화에서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친구들이니까요. 마블의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을 겁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어쩌면 이 작품이 마지막 가오갤 영화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호평을 받는 마블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MCU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가오갤까지 망치지는 않아주어서 고맙지만 그렇다고 가오갤이 MCU를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MCU를 짊어지고 걸어갈 이들은 샹치와 리리 윌리엄스와 슈리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이넬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